삭제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스토킹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영상 올리고 얼마 안 돼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가 된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있을 때 장점도 있기는 있어요. 피해자가 고소를 할 때 부담 없이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가해자랑 피해자가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 관계가 있거나 애정도 가지고 있는 양가 감정이 있는 관계일 때 피해자가 언제든지 내가 처벌 불원 의사 밝히면은 가해자 처벌받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고소를 할 때 조금 더 심리적 부담이 덜한 게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가 됐다는 거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더욱 강해졌다는 거고요. 이 조항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 두 번째로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유형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바뀐 법률을 보면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이나 제3자한테 배포하는 경우 피해자를 온라인 등에서 사칭을 하는 거예요. 인스타에서 다른 사람인 척 사칭을 하거나 커뮤니티에서 피해자인 척 사칭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이거를 처벌하는 규정이 좀 없었어서 이게 처벌은 안 되고 실질적인 피해는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스토킹 행위로 규정이 되면서 이러한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됐고요. 채팅도 그게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채팅도 스토킹이 사칭? 되죠. 피해자를 사칭하는 거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이 아예 없었어요.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포함이 돼서 그런 행위들은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죠.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많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잠정조치의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잠정조치가 뭐냐면 물리적인 접근금지도 포함되고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연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잠정조치라고 하는데, 이 잠정조치가 이전에는 2개월이 최장 기간이었고 2번밖에 연장을 못하는 거여서 경찰 조사받고 검찰 수사 받는 데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고 재판까지 받으려면은 반년 이상 걸리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잠정조치 기간이 6개월이면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3개월이고 이전이랑 똑같이 2번 연장을 할 수가 있어서 최장 기간으로 연장을 하면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잠정조치로서 전자발찌를 부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직 실무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유해 우려가 큰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도 좀 적극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등에 대해서 신변 안전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규정에서 아예 명문화를 시켜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가 조금 적극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접근금지 등이 긴급 응급 조치로서 행해지기도 하고 잠정 조치로서 행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전 법에서는 잠정 조치로 위반을 해서 피해자 찾아가거나 피해자 연락하거나 하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서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내용도 많고 스토킹으로 처벌받는 행위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내 지금 어떠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